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모듈러 아파트 사실 많이 저렴하다. 앞으로 대세가 될 운명이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부터 봅니다. 경향신문 30분 만에 집 한 채 올렸다. 탈현장화 주도하는 모듈러 주택인데 지금 시범 시공 개념으로 많이들 하고 있죠.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시범 현장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공법을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품질이 좋죠.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공기도 단축이 되는데 높은 공사비가 들어가고 설계 변경 제한은 과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설계 변경 제한은 과제. 아파트가 딱이죠. 아파트 지을 때 설계 변경 그렇게 많이 필요 없죠. 타입이 딱딱 정해지고 위층 아래층 똑같기 때문에 딱입니다. 모듈러 주택 아파트에 적용하면 딱입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공장에서 규격품으로 찍어내 가지고 요걸 크레인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짓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형 평수 같아 보이고 좀 큰 평수도 저 블럭을 4개 또는 6개 붙여가지고 조금 손을 좀 보면 충분히 큰 평수도 만들 수가 있죠. 기사를 보면 비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비싸다. 1.32배. 많이 비싼 거죠. 왜 비쌀까? 기본적으로는 모듈러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설하는 동안 받는 힘의 구조와 최종 안치했을 때의 받는 힘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압축력을 받아서 철근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도 가설 중에는 인장력을 받아서 철근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철근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대세는 아닙니다. 대세는 아니고 추가로 나와 있는 글을 한번 보시면 스마트 하우징 사업팀장은 라멘 구조가 벽식 구조보다 단가가 비싸고 현행법상 제조업과 건설업에 명확한 경계가 없어서 감리를 이중으로 받는 등 규제 문제도 있다. 아직 공급량이 많지 않아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핵심이 마지막에 나오죠.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요거 보시면은 요런 겁니다. 지금 최종 설치되는 현장은 서울 쪽에 있고 제작장은 양평군 쪽에 있다고 봅니다.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감리가 공장 검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아주 큰 비용은 아닐 것이고 핵심은 이동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목조 주택만 하더라도 모듈로 지으면 무조건 거의 저렴합니다. 목조 모듈 주택은 가볍죠. 가벼워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모듈러 주택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이동하는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수가 적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완전 비싼 시공법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대단지에 적용하면은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엄청나게 쌀 겁니다. 둔촌 주공에 이걸 적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작장을 만들어 놓고 7일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양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제작장으로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타설을 하는 위치만 좀 제대로 가설 건물을 지어 놓고 나머지는 그냥 비바람 잘 안 맞는 수준으로 대충 지어도 됩니다. 한마디로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제작장 짓는 거. 그리고 큰 현장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땅이 넓은 현장이라서 야적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무데나 갖다 놔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시켜서 현장 가서 현장이 바로 옆이죠.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 금방 아파트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작장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목조주택 제작장 사진인데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눈도 피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제작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은 품질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아주 대단한 제작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눈,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그런 제작장만 만들어 놔도 큰 무리가 없고, 그리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만들 것 같으면 컨베이어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제작장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레인 보겠습니다. 크레인 종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크레인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엄청나게 큰 크레인을 선택하면은 임대 비용이 크게 들겠지만, 그러나 블럭을 크게 만들 수 있어서 경제성 따져서 크레인 선택을 하면 되고, 그리고 특히나 넓은 현장에서 크레인은 사용하기 좋죠. 지금 보시면 왼쪽 같이 저렇게 안정적인 위치를 크레인이 잡아주면은 엄청나게 큰 중량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크레인이라도 공간이 제약적이면 오피스텔 한 동 정도 짓는 거, 그리고 주변에 다른 땅이 있어서 접근성이 좀 안 좋으면 똑같은 크레인이라도 정말로 조금만 중량이 나가는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현장에서는 크레인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둔촌주공 현장에 만약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했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블럭을 찍어가지고 요걸 다 그 주변에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도 안 들어가고 무조건 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엄청나게 저렴하게 지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아파트 평균적으로 품질이 더 좋죠. 당연합니다. 비바람 안 맞고 일정한 상황에서 계속 콘크리트 타설하니까 무조건 품질이 더 좋고, 뭘 아는 사람은 모듈러 공법으로 아파트 지었다 더 좋아할 겁니다. 현장 타설이라고 하는 것은 노무자들이, 기술자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타설하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내는, 한 장소에서 찍어내는 모듈러 아파트가 훨씬 품질이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지의 경우 앞서 보셨듯이 엄청나게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이게 고급 주택으로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고급스러운 주택은 모듈러 공법으로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파트가 사실 대단히 고급진 그런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원래 그런 거 소비자들이 인정만 하면은 당연히 모듈 아파트 앞으로는 대세가 될 운명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큰 현장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 마구마구 찍어내면은 엄청나게 저렴하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